지난 7일 KBS를 통해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명품 가방 문제는 부부싸움 얘기로 웃다 끝났습니다. 이슈 가지고서 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KBS의 신년 대담은 이례적으로 3일 전에 녹화한 뒤 편집해 방송했습니다. 홍보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대통령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고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고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 지난해 11월 27일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습니다.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거 아우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셔야죠. 예.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크리스찬 디올의 300만 원짜리 파우치입니다. 가방을 주고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최재형 목사. 2022년 9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통일운동가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와 같은 양평 출신입니다. 가족들끼리 친분도 있었고 2022년 초부터 연락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대북 정책에 조언을 하려고 만났다고 했습니다. 명품 선물은 김 여사를 만날 수 있는 입장권, 티켓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재작년 6월에는 180만 원어치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줬다고 했습니다. 7월과 8월 책과 양주를 들고 찾아갔을 때는 김 여사가 자리에 없다고 해 못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명품만 받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선물 소소한 것도 받나 싶어서 즉흥적으로 연락을 안 하고 비서에게도 연락도 안 하고 여사에게도 연락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들린 거야. 왜 이런 몰래 카메라를 찍은 걸까요? 그는 6월에 만났을 때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하길래 또 그런 말을 한다면 증거를 남기려고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숙한 통화 같았어요. 통화하는데 이제 마지막 구두가 이제 결제자 같은 워딩으로 그 사람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해라고 하는 그런 워딩을 들으니까 내가 이걸 심각하게 여긴 거죠. 명품 선물과 카메라는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가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공격적인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방송입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도움을 받았을 뿐 자기가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내가 해서 제보해 준 거지. 거기는 나를 나하고 협업한 것도 아니고. 왜 영상을 1년 넘게 지나서야 공개한 걸까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야 공개한 이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그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집권 초기니까 욕심 부리고 실수하는 거겠지. 그래서 기회를 더 본 거죠. 나로서는. 고속도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제가 막 굉장히 분노하면서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는데도 저에게 이제 적반하장으로 제가 가짜뉴스에 현혹됐다고 저를
오히려 뭐라는 걸 보고 이제 완전히 접었죠. 아, 이제 더 이상 김건희 여사나 이 윤석열 정부는 희망이 없다. 친윤석열계는 이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몰래카메라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비윤리적 행위를 일부러 유발하는 이런 몰카 함정 취재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해외에도 이렇게 취재된 보도들이 있습니다. 2016년 칠레 주재 대사관에서 일하던 한국 외교관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성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방송됐습니다. 제보를 받은 칠레 언론이 증거를 잡기 위해 다른 여성을 접근시켜 함정 취재로 촬영했습니다. 2012년엔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이 올림픽 입장권 암거래로 정직됐습니다. BBC 기자가 안표 상인 것처럼 함정 취재로 접근했고 표 100장을 팔겠다는 말을 증거로 담았습니다. 권력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도하고 여론화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일한 방법인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취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학자들은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지, 공익적 가치가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단 자체의 문제는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취재하던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밝혀진 어떤 사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나름대로 국민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 권리와 가까운, 공익성이 가까운 영역이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KBS 신년대담 직후 첫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 없이 아쉽다고만 한 건 부적절하다는 답이 67%였습니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답이 48%, 절반에 육박합니다. 퍼스트 레이디 아니십니까? 그러면 아유 마음만 받겠습니다. 제가 진짜 받고 싶은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가지는 무게,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어떠한 공인,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시지 않았나.